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장춘단 롤을 돌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남동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아파트, 저기 남산 맨션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이 한남대로를 통해서 한남대교로 해서 올림픽 대교 쪽으로 빠져서 여의도까지 갈 생각입니다. 직진하게 되면은 이태원 방향이 되겠습니다. 삼각지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큰 길 따라서 한남대로로 해서 한남대교로 해서 올림픽 대교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장충체육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체육관 대통령이란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체육관 대통령. 한때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이 한 게 아닙니다. 대의원들이 했습니다. 대의원. 그 대의원들이 모인 회의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그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군구 단위로 인구 2,000명, 5,000명 단위로 해서 한 명씩을 뽑아서 국민의 대표가 대의원이 되어져서 그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다. 체육관에 모여서. 그게 바로 장충체육관이었습니다. 삼선 개헌하고 경제발전은 이루었지만 어떤 특정 집권 체제에 의해서 정말 독재 정치를 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 의장이 누구냐? 의장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토론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미 다 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줄 서서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 그러면 그 당시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2,578명이 투표를 해서 2,577명이 찬성, 무효 1표. 아마도 이 무효표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잘못 찍거나 헛찍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무효표 1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6 사태 나고 난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죠. 그거는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것보다도 전두환 그때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지명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2,549명이 투표를 해서 2,465명이 찬성을 했고 84표의 무효가 나왔습니다. 그때 무효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도 그러면.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1980년 8월 27일 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을 하죠. 그때 2,525명이 투표를 해서 2,524명이 찬성을 하고 또 한 표가 또 무효된 그런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것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또 장충체육관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국립극장이 또 그러한 또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장춘단이라는 곳이 옛날 그 이승만 정권 때도 그 민주진영과 반민주진영의 어떤 그런 대립이 그 유세의 장이 됐던 것이 또 장춘단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통일주의 국민회의 대의원 제도는
민주주의의 파괴였죠, 파괴. 근데 이런 일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뭐 우리나라의 그 광주 5.18이라든가 3.15 민주항쟁이라든가 참 피를 많이 흘리고 찾은 민주주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같지가 않아요. 민주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더 고통스러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지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살기가. 진정 어린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뭐 요새 대통령 선거 지금 하면서 뭐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글들이 뭐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둥 뭐 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참 좋은 얘기들이 펼쳐져야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올림픽대로에 들어섰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총 연장이 37km, 도로폭이 좁은 데는 17.4m, 넓은 데는 40.4m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2년 9월에 착공해서 1986년 5월에 완공했습니다. 암사동에서 양화대교까지는 종전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거나 넓혔고, 양화대교에서 행주대교는 그 제방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주 그 제방 뚝방이죠, 뚝방. 그것을 갖다가 이제 6차선 도로로 넓게 만들어서 이제 김포공항까지,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제 김포공항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었던 거죠. 길은 참 잘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 길이 무지하게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강 그 동영상 보게 되면은, 뭐 출퇴근 시간 보게 되면은 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더 강변북로 확장하고 다리 만들고, 지금 한강의 다리가 31, 2-3개 되려나? 일단 지난번에 월드컵 대교가 건립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31번째 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 다리 개수는 지금 저기 미사동 쪽으로 해서 다리를 또 건설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하여튼 32-3개의 다리가 한강에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한강을 누구는 뭐 복귀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도 계신데, 뭐 그렇게까지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많은 다리들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있죠. 어찌 보게 되면은 배고프고 힘들고 때거리 걱정하고, 뭐 보릿고개란 말이 항상 때가 되면은 5월달이 되게 되면 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패망하고 정말 어려운 입장에서 짧은 기간에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상황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19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매우 가난한, 힘든 우리나라였는데 그 가난을 벗어났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그 시절을 다 보내고 정말 1950년대 생들 어렵게 힘들게 그 살았죠. 물론 그 전 세대들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일구어낸 어떤 경제성장, 경제발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강물이
아주 하늘색처럼, 하늘색부터 더 짙게 파랗게 깨끗하게 보이는군요. 저 높은 빌딩들 정말 모두가 다 잘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상. 배가 한척 지나가네요. 우리나라는 한강이 물만 흐르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상해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배가 뭐 화물선 같은 것이 무지하게 많이 떠다니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이 한강 어구가 이렇게 이제 그 철조망으로 쳐 있고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바다에서 배가 일로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인지 활용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물 깨끗해 보입니다. 건너다 보이는 곳은 이천동 쪽입니다. 저 보이는 한강 다리는 한강대교, 제1한강교, 우리나라 최초의 다리죠. 길서 정연해 보이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른 듯하고, 여의도 쪽 방향에 저 63빌딩 보이고 하늘도 푸르르건만. 지금 일요일 11시 경입니다. 11시 정도 된 상황입니다. 오전에 이런 시간에는 차가 안 막히더니 여의도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여의도에 옛날에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행장에서 국군의 날 비행기가 떠서 지금 저기 이천동, 동부 이천동 앞 한강에다가 폭격하는 거를 서울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의도가 어찌 보게 되면 지금 한국 정치의 1번지 그런 얘기를 하죠. 국회의사당이 물론 있어서 그렇고 연관된 사무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금융기관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1한강교 한강대교의 모습입니다. 한강의 최초의 다리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한강 철교입니다. 기차가 다니는 다리가 되겠죠. 여의도가 조선시대에는 양화도, 나이주 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의사당 자리는 양말산이라는 그런 그 지역으로 명칭이 됐었는데, 홍수에 잠길 때도 머리를 살짝 내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의 섬, 너희 섬이라고 말장난을 부르던 것이 한자화되어서 오늘날 여의도라는 정식 명칭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1970년에 서울대교가 놓여졌고 1981년에 원효대교가 완성되어 갖고서 영등포 쪽과 저기 마포 쪽과 연결되는
그런 그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국회의사당이 이제 들어서고, 여의도 쪽을 돌아서 국회의사당을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산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원, 정치인, 국회의원 분들 한 분 한 분들 보시면은 참 연륜과 그 의지, 공부하신 과거 대단한 분들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 보게 되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아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한 분 한 분 뵙게 되면은 그놈하고 멋있고, 정말 그 공부한 과정 같은 거, 대표성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참 그럴 만한 분이신데, 왜 그 국회에서 그 언행이라든가 방송 이런 걸 통해서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일반 서민은 범접도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각각 개인이 다 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법을 만드신 분이고, 법 얘기하다 보니까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례가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부동산 관련되어져서는 작년 몇 년 동안에 26번을 만들었다나 어떻게 했다나.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은 아니겠지만 국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그런 그런 국회의원, 그런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까 한강다리 얘기했는데, 양화대교라는 이제 푯말이 나오네요. 양화대교는 이 영상에는 양화대교를 건너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다음 영상에 양화대교가 옛날에 제2 한강교였었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지붕이 보입니다. 여의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영등포하고 여의도 사이에 그 색강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색강이라는 게 뭐냐면 사이죠, 사이의 강이죠. 지금 여의도가 이제는 섬으로 인식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여의도일 뿐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그랬었는데, 요새 청소년들은 별로 갈 곳도 많고 놀 곳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이 꽉 넓게 펼쳐져 있어 갖고 정말 가슴을 한껏 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 정면 앞쪽으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공정이 뭔지, 정의가 뭔지,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참 판단하기 힘든
세상에. 늘 경찰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지, 광화문 로타리나 이거 국회 앞이나. 뭐 국회의원 되게 되면 뭐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뭐 몇 가지라고 막 그런 글들이 카톡으로 돌기도 하는데, 스스로 그런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봉사하는 자세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구의원, 시의원, 뭐 군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뭐 독일의 미르겔 총리인가 누구는 뭐 시장을 직접 보러 다니고 그런다고. 뭐 누구나라 어떤 총리는 운전기사가 없어서 직접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순간에 때 걸려서 딱지를 띄는데, 그냥 공손히 그냥 운전면허증 보여주고 딱지를 띄었다는 이야기 있고, 그 교통은 저 총리에 대해서 멋지게 경례서로 화답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인터넷에 돌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모습이 보여질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